오늘 지금 첫 교육이라서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제가 텀이라든지 아니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입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사전에 나눠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6월 말이다 보니까 입시 상담이 조금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컨설팅 일정을 보니까 재수생들이나 혹은 또 이제 반수하려는 학생들은 이미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 되면은 아마 굉장히 본격적으로 입시 상담이 진행이 될 텐데,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제 입시에 관련해서 상담과 관련해서 이제 웬만한 정보들을 참고하고 또 머릿속에 갖추고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교과 전형과 관련된 정보가 더 필요한 곳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지역은 학종과 관련된 이슈들이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종과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뭐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과 전형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양적인 그 정량적인 정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량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를 적용하기 위한 맥락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교과 성적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아마 교과 전형에서는 주로 이제 상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 실무를 이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좀 교육을 욕심껏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연구원 교육을 해요. 저희 입시연구소에서 하는데 그때 입시 연구원들한테 제가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실제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들의 학생부를 이런 방식으로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을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학종 평가를 할 때도 그 정성적인 정보를 정량적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점수화를 시키거든요. 점수화를 시킬 때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어떻게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아까 정보를 들어보니까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때도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동국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학교들의 교과 전형 안에서도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상담할 때 너의 학생부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분석하기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분명히 학생들한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상담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추려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흐름의 변화가 꽤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그 흐름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맥락적으로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2024학년도 주요 대학 입시 이슈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제를 달아놓은 게 중요한데요. 부제가 22, 3학년도에 그 척박했던 학종 입시 환경이 24학년도에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 3학년도가 입시 환경적으로 보면은 학종에서는 굉장히 학종을 좀 퇴보시켰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해입니다. 2021학년도가 이제 입시에 있어서는 되게 크리티컬한 시점이었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의 압박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심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를 키워라. 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강했고요. 정시를 키우는 그 맥락 하에서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이제 좀 과격한 선택을 하게 돼요. 고대가 이제 갑자기 이제 2021학년도에서 22로 넘어오면서 700명이나 학종 인원을 줄였어요. 그렇게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 대치동권에 있는 학군지라고 하죠. 대치권이나 아니면 이제 목동, 분당, 부산 지역에도 해운대, 그리고 또 대구 수성, 대전 둔산이라든지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다소 이제 어중간한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종 전형이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해버린 이제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입시 변화가 심했어요. 그런 변화들이. 2023학년도에도 그게 여전히 이제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는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생기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학종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맥락 배경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너한테 적극적으로 올해는 학종 지원을 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해요. 그 논리적인 설득 논리로 이제 쓰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시작점이 뭐가 되냐면은 서울대 직윤 쓸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시발점이 되는 게 이제 서울대 수시 직윤 입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 직윤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게 지역 균형에서 작년도의 변화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만들어졌죠. 직윤에 지원하면은 이제 1단계 선발 없이 누구나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작년 입시 때 이제 3배수만 잘라서 단계별 전형으로 2단계 면접을 치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작년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정시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좀 낮은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정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이제 정시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에서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계별로 잘라버려서 내신 안 좋은 이제 좀 우수 일반고 학생들을 직윤의 기회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면접에서 이제 역전의 변수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이 변화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과학2의 의무 선택이 폐지가 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1+1이 허용이 되죠. 서울대 직윤을 지원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원래는 1+2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1+1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되냐면요. 보통 이제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죠. 의대, 약대, 치대 이렇게 메디컬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방약대, 지방의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서울권에 이공계열 하나를 이제 안정적으로 걸치게 됩니다. 주로 거기가 어딘지 좀 짐작이 되세요? 거기가 고대입니다. 고대 이공계열을 하나 걸치고 가게 되거든요. 내가 안정적인 카드를 하나 가져가자라고 해서 걸치게 되는데 이제 그 카드가 기존에는 서울대 직윤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서울대 직윤은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안 했죠. 왜냐면은 굳이 서울대 직윤을 위해서 투 과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키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이 나 투 선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지원 안 할래요라고 하는 이런 경향도 다분히 있었죠. 고대를 이제 안정적으로 걸치고 가려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안전카드 하나를 쓰는 것을 서울대 직윤으로 이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만 있으면은 크게 변화는 아닌데요. 좀 이따 이 고대 설명할 때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대에 또 입시 전형의 변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 전형이 이제 올해는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서울대 직윤과 관련된 이슈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단계별 전형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1+1이 또 허용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올해 서울대 직윤은 이제 이과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공계열 학과 중에서는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학과들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선발을 못하는 학과들이 꽤 많이 생겨날 거예요, 올해는. 뭐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과에 따라서 그런 학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 직윤 걸치는 학생들 주로 메디컬 학생들이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이 친구들이 서울대 이공계열을 합격하고 지방의대나 지방약대나 이렇게 합격을 하면 대부분 한 8, 90%는 지방약대 메디컬 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일괄 전형으로 지원자들이 전부 다 이제 최종 합격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단계 그런 일괄 전형으로 치러지는 데에는 학생들을 그냥 착착착착 추가 합격을 시키면 되는데 작년부터 3배수를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자체가. 작년에도 이제 미달 사태 비슷하게 났던 학과들이 좀 있었는데요. 수의학과는 거의 미달 사태 비슷하게 갔죠, 작년에. 작년에 수의학과 같은 그런 학과들이 올해 좀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센터에 혹은 학원의 센터에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올해는 좀 자신 있게 화학생물공학부라든지 아니면 생명과학부라든지 아니면 농생대 응용생물화학부 이런 학과들 중심으로 화학생명과학 계열들이 있죠. 재료공학부라든지 에너지자원공학부라든지 이런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는 서울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시켜보면은 올해는 이제 메디컬 쪽으로 빠지는 인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대 가려고 서울대 직윤을 버리는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의대 다 쓸 거다. 서울대 이공계열 한 장 쓰는 것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윤 추천 카드가 한 4등, 5등까지 떨어지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분당 지역에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을 텐데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등, 5등이라서 내신이 좀 어중간해서 서울대 직윤 추천받는 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서울대 욕심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봐라라고 하는 걸 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전형하고 과학 1+1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였고, 고대에 이제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요거 이슈를 하나 더 이제 다뤄야 되는데, 두 번째 논점은 제가 그냥 개략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뺄까 하다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작년에 서울대가 정시 모집 인원을 증가를 시켰잖아요. 그죠? 증가를 시키면서 수시 인원을 빼와갖고 정시 인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수시 인원을 어디서 빼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요 학과가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과인지 아니면 자사특목고나 아주 우수한 일반고를 선호하는 학과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정보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나 화학생물공학부는 작년에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면서 직윤 인원을 줄였죠. 수시 일반 전형 인원을 안 줄이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자사특목고가 같은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을 그냥 우리는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데서 뽑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시 일반 전형 잘못 생각해갖고 이제 인원들을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은 서울대는 못 뽑을 수도 있어요. 이공계열 이탈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윤 같은 경우는 1+2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웬만하면은 이제 서울대 직윤부터는 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 메디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그거 감수하고라도 채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학과들이 이제 주로 직윤을 줄이고 일반 전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보시면 컴퓨터나 화생공이나 전기정보공학부 이런 쪽들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들이죠. 산업공학, 에너지자원공학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계공학 보세요. 기계공학은 줄였죠. 이 기계공학이 줄인 게 뭐 때문이냐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컴퓨터, 전기정보 쪽, 전자 쪽한테 밀려서 기계공학 인기가 없어졌어요. 5년 전만 해도 기계공학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을 줄이고 우린 직윤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공학은 화학 관련된 그 학생부 내용을 꾸린 학생들이 화생공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약대를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서울대에서 재료공학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료공학 선택을 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방 약대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서울권 약대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료공학도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을 줄이고 이제 직윤을 유지하는 이런 선택들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고대 입결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요 학생들이 이제 주로 메디칼 쓰는 학생들이 많이 서울대 직윤카드를 좀 이공계열 안전카드로 하나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학생들이 작년도까지는 주로 어디였냐면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 우수 전형 여기로 이제 이공계열 안전카드를 하나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내신 우수한 학생들이 메디컬을 지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이제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학업 우수 전형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수능이 끝나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 잘 나오면은 그냥 나 고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 안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학교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수시 납치 전형이에요. 이 전형은 주로 이제 내신이 좋고 수능이 좀 자신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선택했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공계열 안전카드 한 장이 고대에 있다가 서울대 직윤으로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그냥 고대 카드를 한 장 더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대가 올해부터 뭘 시행을 하냐면은 교과 전형이 있죠. 학교 추천 전형하고 학업 우수 전형의 중복 지원을 막아버렸습니다. 올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서울대 직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수능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이공계열 안전카드를 하나 가져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서울대를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고대를 한 장을 더 선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교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서울대 직윤을 지원하고 교과 전형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종 학업 우수 전형에는 누가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은 학생부 내용이 우수하거나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일반고,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학종 학업 우수 전형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종 학우부수 전형이 2021학년도까지는 대치동이나 분당권에서 한 2등급대 중반 정도면은 고대를 갔었거든요. 2등급 중반이면은 이 지역에서 몇 등이냐면 한 25등에서 30등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대 학우부수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면은 주로 1단계 통과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작년에 적체가 돼서 못 갔단 말이에요. 고대를 못 갔어요. 2021, 22에. 이런 학생들이 그러면 고대를 못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주저앉겠어요? 서성한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성한 쪽에도 학종 인원이 2021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교과 전형이 만들어지고 정시 모집이 커지면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수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까지 심지어 이제
쭉 내려가는 그런 아주 연쇄적인 효과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건국대 학종이 내신 성적 1등급 대 중반 아니면은 못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팍팍해졌었어요. 학종 입시 환경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과 전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수한 일반고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구나. 학종은 의미가 없다. 학종은 지원해봤자 내신 성적이 심지어 1.25짜리가 작년에 경희대 학종을 떨어졌어요. 그 학생이 어느 지역 학생이었냐면은 광주 지역 학생이었어요. 내신 성적이 1.25였는데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작년에. 이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학종 입시 환경이 아주 빡빡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수 일반고나 자사 특목고는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내가 충분히 예전 선배들을 보면은 학종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는 못 가네. 지원해보니까 이제 2021학년도, 22학년도 보니까 못 가게 됐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적체가 돼서 밑으로 쭉 밀려 내려오니까 그동안 이제 내신 성적 1점대 한 중후반 정도면은 충분히 경희대, 건대, 중앙대까지는 충분히 써보고 학종으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더라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으로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고의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뭐 체한 것처럼 꽉 막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이제 이렇게 서울대가 직윤 하나를 딱 풀어줌으로 인해서 자연계 쪽에서는 탁 트이는 효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호재가 하나 더 생겼죠. 성균관대에서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이 과학인재 전형이 이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14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45명의 1단계를 몇 배를 뽑냐면 7배수를 뽑아요. 여기 1045명이 1단계를 통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 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할 때 서성안을 이제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위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서성안을 최상위에 놓고 이제 건국대 정도까지 지원하는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있는데 요 학생들이 과학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빠져나갈 그런 확률들이 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수 일반고나 과고 자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됐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첨단 분야 증원 효과가 더 생겨났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입니다. 첨단 분야 증원 효과가 지금 성대만이 표시를 해놨는데 성대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융합학과로 이제 선발하는 인원들이 만들어졌는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가 모집 인원이 80명이에요. 근데 서울대 첨단 융합학과가 98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일반 전형만 놓고 보면 98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직윤까지 확대가 된다면 인원이 120명이 늘어나죠. 서울대에서 가장 큰 모집단이 하나가 더 덩어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전기전자공학과가 30명 정도 증원 효과가 수시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는 조금 수시에는 오히려 준 효과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이제 관련된 계약학과 얘기하면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증원 효과가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도 상위권 수험생들이 빠져나갈 여지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평범한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주목하는 내신이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주목하는 대학이 어디냐면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수능이 되는 학생들은 성균관대. 수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신이 아주 최상에 있다면은 이제 한양대 수능 체제 없이 교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서강대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입시 환경 자체가 올해는 굉장히 이제 자연계열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을 얘기를 하면은 인문계열은 어때요? 라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인문계열은 이제 올해 여전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1점대 한 중반 정도 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앙대 이상 지원시킬 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학종 지원은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 뭘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은 인문계열은 대신에 교과 전형의 여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신이 좋으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요즘에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이제 좀 치이는 면이 있죠. 수학 내신이. 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신이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내신 성적이 한 1.6 안쪽으로만 들게 되면은 성대 정도 교과 전형까지 지원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능 최저예요. 이 친구들이 수능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교과 전형을 지원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수능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단단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열에서 학종이나 교과전형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학교별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카드가 어디냐면은 상위권은 상위권인데 어중간한 상위권 학생들이 주목해야 되는 대학이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대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입니다. 그 두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드물게도 학종에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이대는 3합 6, 세 등급 합이 6인 이제 학종이고 홍대는 3합 8인데요. 그 수능 최저를 맞추면 내신 성적이 한 2점대 초반에 있더라도 2점대 초중반 정도 되더라도 그 두 대학 합격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 교과 전형을 선택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수시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능 공부에 열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생들이 기말 끝나고 오면은 어떻게든지 그때 되면 풀려요. 마음이 쫙 풀어지거든요. 내신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아, 내 내신 성적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집어넣었다. 1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능 없이 그냥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데 없습니까? 수능 체제 없는 곳.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해요.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할 때 항상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능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라 라고 올해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문계열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균관대학교의 학종 모집 정원이에요. 자연계열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넘어가면서 학종 선발 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도 안 되죠. 그죠?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이래서 학종 환경이 엄청 빡빡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인문계열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오면서도. 이게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자연계열은 다른 호재로 이제 학종에서 느슨하게 선발될 여지가 생겼는데 인문계열은 이게 아직까지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입시는 올해도 여전히 학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팍팍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제 확실하게 교과 전형을 하나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2대 정도까지는 교과 전형을 하나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올해 이제 연대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대 이제 요 계약학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대 계약학과가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정원 외로 선발을 했어요. 연대 학종을 하나 지원하면서 요 한 카드를 더 지원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작년에.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이 특별전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입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교과 전형, 활동 우수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두 학과 전부 다 이제 한 덩어리로 그냥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들을 그냥 쫙 쪼개갖고 그냥 기존 입시 체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등록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145명 지원을 했는데 92명이 1단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총 합격한 학생들이 56명이었는데 그 중에 68%가 등록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이 11명 지원해서 총 합격한 학생이 6명이었는데 등록자가 0%죠.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1단계 통과율도 낮죠. 왜 낮으냐면은 성적이 택도 안 되는 학생들이 그냥 특별 전형이다 보니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웬만하면 떨어졌고 상위권 지원자들도 통과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의치대 간다고 다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과거 학생도 보세요. 총 27명이 선발을 했는데 등록자가 2%, 8명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그나마 이 등록을 많이 했어요. 총 합쳐서 한 8명가량 등록을 해줬는데 근데 등록률이 처참하죠. 엄청 조금 등록을 했어요. 14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4명 등록시킨 학생 중에서 제가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작년에 14명 정도, 15명 정도 갔는데 그 간 학생 중에서 7명을 제가 알아요. 7명을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등록시킨 학생인데 영재학교 학생 중에서 근데 문제는 그 7명이 전부 다 지금 시대인지에 와 있습니다. 이놈 자식들 뽑아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 전형체제 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이게 높은 학과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지원하기를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우수 전형 하나 지원하고 여기 그냥 부담 없이 하나 지원해라. 적극적으로 뽑아주겠다라는 의도로 뽑았는데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그 학생들이. 뽑아놓으면 등록 안 하고 의대로 빠지든가 아니면 등록을 한 놈들은 의대 간다고 또 빠지든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아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대가. 그냥 일반고 중심으로 그냥 선발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기존 전형체제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센터나 학원에 내신 아주 최상위권인데 컴퓨터 관련 계열로 지원하고 싶다. 근데 이런 계약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은 올해 그냥 연대 적극적으로 지원시키세요. 기존하고 다르게 아마 잘 뽑아줄 겁니다. 올해는. 입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읽고 지원을 시키는 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청주 세강고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되게 가고 싶어서 이제 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원을 시켰는데, 역시나 내신 성적이 꽤 좋았던 학생인데 안 됐었거든요. 1단계를 탈락을 했던 학생이거든요. 올해 그 친구가 재수한다고 하면서 와서 다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한번 지원해보라라고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런 맥락들을 연대 쪽에서도 좀 읽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서울대 직윤에서 1+1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요 변화 때문에 서울대 직윤 자체에서 이제 펑크가 나는 학과들이 좀 수시에서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고대로 여파가 내려와서 고대에서 교과 전형하고 학종, 즉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랑 학업 우수 전형, 이 두 전형의 중복 지원을 막음으로 인해서 서울대 지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고대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하고, 이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메디컬 쪽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 하나의 안전카드로 가져가는 카드들이 이제 서울대와 고대 교과 전형 쪽으로 쏠리게 됨으로 인해서 고대 학업우수 전형이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학군지에 있는 우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고대를 지원할 때 주로 이제 학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적체가 안 생기고 빠져나갈 틈들이 자연계열 중심으로 생겨나게 됐고, 그 여파가 이제 성대부터 시작을 해서 성대도 과학인재 전형이 생겨남으로 해서 더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아마 심지어 홍대 정도까지도 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그래서 다소 이제 기존에 흘러가고 있었던 2021학년도 이전 입시에서 학종 중심으로 이제 학생부를 잘 꾸몄을 때, 잘 관리를 했을 때 이제 학종을 충분히 지원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올해 다시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문계열은 여전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교과전형 안전카드를 반드시 하나 가져가야 되고, 그 교과전형의 안전카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꽤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3합 7, 3합 6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3합 7 정도 맞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수능에 매진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 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은 더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대 계약학과가 올해는 자사 특목고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했었던 그 경향이 올해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런 연대나 그 밑으로 이제 계약학과들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시켜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